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윤학TV 4.15 총선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를 오늘부터 좀 모시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손님은 미래통합당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전미숙 후보를 모시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미숙 후보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나서게 된 동기라든지 또 지금 현재 선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홍윤학TV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고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가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미숙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시 수정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미숙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 지역에서 요즘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지하철 앞에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폼이 그대로 나오시네요. 네네. 예. 하여튼 뵙기는 그냥 수수하게 수수한 성격이시라고 그러나요? 좋은 성격이십니다. 네네. 그렇게 뵈있는데 어떻게 좀 이 국회의원 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나서게 된 거를 우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꼭 필성하시길 바라고. 네,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나오셔가지고 홍윤학TV 나오셔서 그 성남시 수정구 구민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좀 호응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네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여성분들이 지역구를 많이 선호한 건 아니고 비례대표 쪽을 조금 선호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구에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게 된 동기는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왜 그 지역구를 택하시게 됐나요? 용기가 나요, 오히려. 남자 후보라서 여자 후보가 맞대응해서 이 선거를 치르고 또한 제가 43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원주민이시군요. 거의 원주민이라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네. 이주한 게 한 50년 되잖아요. 청계천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살았고 또 여행업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네네네. 한 35년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주민이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구민이 가족 같고. 네. 네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오래 사셔가지고 그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뭔가 좀 할 역할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나서게 됐다. 그래도 그냥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나서는 거하고 또 국회의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2014년에 제가 비례대표 기천으로 서류를 넣고 3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망설였다가 이제 늦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는 생각 없이 이제 너도 나도 시연을 하니 나도 한번 시연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서류만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의논 안 하고 사실은 저 혼자서 비례를 넣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막 뒤졌죠. 이 학교로 갈까 저 학교로 갈까 그래서 서울대 가려고 하니 토플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젖혔어.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제 딱 연세대학교 15년 가을 학기에 딱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근데 딱 정치학이에요. 야 됐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넣었죠. 그러면 넣으면서 제가 정치를 하겠으면 합격을 하고 아니면
불합격해도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넣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력에 보니까요. 네네. 주신 이력에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또 그 당시 95대 총학생회장도 하셨네요. 원래 리더십이 뛰어나신가 봐요. 예? 집에서도 좀 리더십이 뛰어나신 편입니까? 집에서는 꼼짝 못해요, 우리 신랑은. 집에서는 애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남편한테도 꼼짝 못하고. 예, 그게 뭐 꼼짝 못하게 그냥 꼼짝 못하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연배를 봐서 그 세대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서로 어떤 그 의식이 그렇게 서로 양분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편하지만 나이 많은 먹은 분이 집에서 주도권을 잡고 막 여자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좋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총학생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 제가 이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성남시 수정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청계천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사는 강동구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이제 이 도심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이제 집단 이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남의 그쪽 다른 쪽에 있는 신도시보다는 조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지역에서 공약이랄까 아니면은 내가 국회의원 나서가지고 이거는 꼭 이루어야겠다. 이게 한 게 그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공약하는 게 있는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균형발전 운영의 협의회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수성구는 이주하면서 뭐 15평, 17평, 20평 이런 그냥 줄 쳐서 자리를 딱딱 둔 그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에는 뭐 신흥 2동에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는 데도 있고 그 외에 추진 뭐 3동 또 2동 아니 태평 3동, 2동, 4동 그쪽 굉장히 열악하고 차도 주차하기보다도 골목 다니기도 참 어려운 그런 곳들로 돼 있으며 가장 문제는 수성구는 물론 뭐 남한산성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녹지도 있긴 하지만 외곽지도로 고동동 쪽 녹지도 있기도 하지만 그쪽 지역이군요. 네네. 그런데 그 시내 이쪽은 주차량과 녹지 그런 것 주차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 물론 뭐 재개발은 제가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공조하면서 같이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구해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제 복지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좀 갖춰지게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나섰다. 그렇죠. 혹시 거기에 뭐 재개발하는데 재개발 뭐 당첨권 가진 뭐 부동산이 많다는가 이런 건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2동, 4동 쪽에 재개발 뭐 본부랄까 추진하는 이원들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에서 서로가 뭐 서울에서 와서 투자해서 집을 사놓고 조합원들 모으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니다. 우리는 집값 올리지 않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됐다는 그런 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추진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합이 돼야죠. 하나로 나가야지.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재개발이 좀 현대적으로 돼가지고 사실 그 지역이 서울에 제가 이렇게 얼핏 얘기 들으면 송파권이라든지 또 강남 저쪽 우측이라든지 이쪽에 접근권이 굉장히
가까운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죠. 예. 그래서 현대적으로 그 좀 되면은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송파권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이주를 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9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을 해서 예. 특별시로 지정하기를 시민도 원하고 행정기관에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정역이 네. 저희 구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복정역이 서울이에요. 네. 장지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례와 복정에 있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 복정역을 다 이용을 해요. 근데 복정역에 한번 와보시면 줄을 서고 지하철을 타요. 그러니까 에스카레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가는 에스타라고 오는 에스타. 2번 출구에. 그 줄이 쫙 서서 아침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거는 공조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서울하고도. 네. 그 하여튼 뭐 여성 의원 후보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지역적은 지역 개발하는데 그 지역 개발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하고 주민 편익도 구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도 좀 도심권, 그 강남권으로 좀 같이 그 수준으로 이루는데 일조를 하시고 교통시설도 물론 뭐 아까 뭐 복정역이 복잡하다 그랬지만 뭐 국회의원이 회의할 수 있는 게 그쪽으로 뭐 그 저기 전철 노선도 띄워올 수 있고 그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의욕을 가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이제 뭐 제일 그 우선적인 그 지역에서 좀 해보고 싶어서 나선 거고. 그래도 사실은 지난번에 뭐 그 도의원인가 도의원 후보인가 시의원 후보가 이제 되셨다 그랬는데 3번이면은 당선권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2번까지입니다. 2번까지. 3번은 대기조냐, 대기조. 그러니까 그냥 50%.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그 의원의 50%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저기 도지사 선거며 뭐 제가 방송차 타고 연단에 서서 시민들한테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 찍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선거운동했던 것들이 선거운동하고 너무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하여튼 뭐 요번엔 그보다 좀 더 큰 꿈을 한꺼번에 상승해서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뭐 우리가 이게 뭐 선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아니기 때문에 정치 방송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럼 그 전부터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사항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기를 희망사항을 가졌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 왜 굳이 정치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쓰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공무원도 최하 60% 70% 이상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세계 10대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게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의 작금의 시국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하고 바르게 시민들의 대변이 돼서 또 그 다음에 국가와 시민의 사이의 메신저가 돼서 뭔가를 해보자.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의 대표로 꼭 국회의원이라 뭐 이런 의미를 부호하기 전에 어쨌든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가서 행정부에 뭔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주제넘지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건 누리고 싶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종교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기독교십니까? 네, 크리스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정치를 뭐 좀씩 꾸준히 해 오시다 보면은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신가요?
하나로 뭉친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을 이제 뜻을 하나로 뭉친다는 게 그러면 저의 반대판에 있는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저에게 함께 저라는 게 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고뇌하고 공감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빠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잘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표를 주는 사람들이 공감을 되게끔 하는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공감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이면 내가 공감을 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사람. 일단은 제가 내 입장에서 말고 상대. 그러니까 우리 그 유권자가 내가 어떤 후보면은 공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정직하고 가치관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바른 정치. 나를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으로 겉으로 인터뷰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 같은 경우에 내 이해관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찍어주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이해관계 이렇게 저한테 하신 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정치인은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청탁은 뭐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일반 시민들이 시민의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럼요. 정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죠. 그거 제외 청탁이란 의미는 조금 불합리한 거를 그렇죠, 요구한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앞으로 이제 단호히 배격하겠다. 그거는 여론 수렴이지. 정치를 하면서 단호히 그 부분은 배격하고 정직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정직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우리 전민숙 후보님의 어떤 자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뭐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봐도 문제는 이런 분이라면 다 찍어주고 싶은데 문제 또 상대성이잖아요. 그 같은 당의 미래통합당의 그 경선하는 그 예비 후보 중에 그 상대분은 좋으신 분입니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으신 분이죠. 역시 정치하시는 분은 좀 받아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의 그 상대는 어떠신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지금 현역 의원이십니까?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삼선 민주당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럼 삼선에다 정책위 의장을 하셨다. 이러면 뭐 얼핏 봐도 대단하신 분인데. 네, 그럼요. 버겁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 만합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정말 그래서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부지런한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동네방네 구석구석 저는 동네 정치와 중앙 정치를 번갈아 가면서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태년 현 의원님께서는 워낙 중앙 정치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조금은 이제 지역의 불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뛰어난 분입니다.
아니 뛰어난 분을 이기신다는 그 필승 전략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뭐 선거로서 전략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비밀이고요. 그 전략 나가면 안 되고 일단은 저는 동네방네 발품을 파시겠다. 발품을 팔고 시민의 마음을 공감을 얻겠다. 네, 시민의 마음을 공감을 얻겠다. 네, 공감을 얻어서 제압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공감을 얻어 저와 함께 국회를 가는 겁니다. 시민들이 시민과 함께 국회를 가는 거니까. 예. 아유 뭐 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서 밥 한번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국회 방문했는데 국회 식당에 굉장히 괜찮아요 식사가. 오시면 기꺼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그런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아유, 저도 제가 영광이죠. 점심학기는 해결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자, 뭐 좀 더 지금 이렇게 우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영광인데. 네네. 혹시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혹시나 본인한테 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선거 방송이라보다는 개인 휴머니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미쳐 빠진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뭐 여기 지역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 홍용락 대표님하고 처음 이렇게 유튜브 인터뷰를 합니다. 서툴기도 하고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어여삐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초선 수정구의 예비 후보로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사실은 저녁 늦게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뵈면서 또 시국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또 듣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를 뭐 여기서 뽑아주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국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유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공기는 산소호흡을 해야만 공기의 중요성을 압니다. 자유를 누릴 때는 자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가 빼앗겼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없으면 안 되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자손손 후손들까지 자유롭게 헌법과 함께 이 나라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되시죠?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마 걱정되실 거예요.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키시고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건강하시고 대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청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선거법엔 걸리지 않는답니다. 제가 유권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뭐 조심해서 저희들이 인간 전미숙 미래통합당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거기다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미숙 후보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끝나면서 구독과 알림 다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윤학 TV에서 기획하고 있는 4.15 총선 현장을 가다 오늘 전미숙 미래통합당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을 처음으로 모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홍윤학 TV를 너무나 열심히 본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강화문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언제 출연해 달라고 그래갖고 일부러 저희들이 첫 번째로 모셨다는 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